학교 급식실에서 진행하는 작업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하는 시간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작업을 서두르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여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따라서 이번 교육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실을 만들기 위하여 공정별로 작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해하고 위험한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실을 만들기 위한 학교 급식실 안전보건 교육의 첫 번째 시간으로 작업 공정별 식자재 입고 및 검수 작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의 구성은 우선 세부 작업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사전에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지 다 같이 그 대책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앞서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자재 입고 및 검수 작업 공정의 작업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식자재가 입고되면 식자재 검수를 가장 먼저 실시합니다. 검수가 완료된 식자재는 인력 또는 운반 대차를 이용하여 보관 및 사용 장소로 운반합니다. 보관 및 사용 장소로 운반한 식자재는 필요에 따라 식품 창고나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조리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식자재 입고 및 검수 작업 시의 작업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우리의 건강에 해를 입히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양합니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단일한 사고도 발생하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2차, 3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식자재 입고 및 검수 작업 시 건강에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기계적 요인. 둘째, 작업 특성 요인. 셋째, 작업 환경 요인입니다. 지금부터 식자재 입고 및 검수 작업의 세부 작업별 유해 위험 요인과 그에 따른 감소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수 및 운반 작업 과정입니다. 운반 작업 과정에는 기계적 요인과 작업 특성 요인 등이 있습니다. 첫째, 운반 대차에 식자재를 많이 싣고 운반하는 경우에 문턱이 있는 경우에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와 적재된 식자재가 떨어져서 손, 발 등 취급 근로자의 신체 부위를 다치게 할 위험 또는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걸려 넘어지거나 헛디딤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감소 대책으로는 문턱 괴임 장치를 설치하고 수시로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운반 통로의 돌출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둘째, 작업 특성 요인으로는 불안전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감소 대책으로는 운반 대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잠재적 위험 요인은 더 있으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검수 및 운반 작업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서 작업 전 유해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작업한다면 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장 및 보관 작업 과정입니다. 저장 및 보관 작업에는
기계적 요인, 작업 특성 요인 및 작업 환경 요인 등이 있습니다. 기계적 요인으로는 운반대차에 식자재를 많이 싣고 운반하는 경우에 물건이 떨어져서 발을 다치거나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넘어지거나 걸림, 헛디딤, 부딪힘 등의 사고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감소 대책으로는 운반 대차에 과적제를 금지하고 상단부를 고정시켜 떨어짐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장화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작업 특성 요인으로는 바닥에 물기와 기름기가 있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몸의 균형 상실로 인한 넘어짐과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소 대책으로는 바닥의 기름기와 물기를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장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 요인으로는 한랭 작업과 운반 통로 등이 해당됩니다. 사고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시로 이동 통로를 정리정돈하여 충분한 통로를 확보하고 냉장 저장고의 문은 반드시 안에서 열 수 있는 구조의 냉장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랭 작업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장시간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방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동 통로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으면 작업자가 보행 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할 수 있으며 운반 대차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동 통로에 물건 적재를 금지하고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 퀴즈를 통해 앞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무거운 식자재를 운반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은 다음의 유해 위험 요인 분류 중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작업 특성 요인입니다.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은 작업 특성 요인에 해당됩니다. 식자재 검수에는 유관과 중량 검수가 있다. 네, 정답은 5입니다. 입고된 식자재의 검수는 유관과 중량 검수가 있습니다. 앞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사고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예방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A중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하던 50대 조리원은 검수를 마친 채소 상자를 전처리실로 운반하려고 합니다. 양파, 당근, 무 등의 식자재를 상자에 가득 넣고 전처리실로 운반하다가 운반 통로에 있던 다른 식자재 상자에 걸려 넘어져서 팔목에 골절상을 당한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고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작업하면서 이동하는 통로가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들이 통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앞을 보고 가야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이 작업자는 눈을 가릴 정도의 식자재를 들고 운반하다가 통로에 있는 물건을 보지 못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업장 내는 수시로 정리정돈을 하여 통로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이 사고의 유해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작업 환경 요인입니다. 다음은 작업자의 시야 확보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반해야 할 식자재가 많으면 인력보다 운반 대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고 중량물 취급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실 환경은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해야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작업 통로를 확보하고 통로에는 물건 적재를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인력 운반보다는 운반대차 등 보조 설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자재 운반 시 시야를 가릴 정도의 크기, 높이의 물건은 제한해야 합니다. 넷째, 바닥을 평평하게 하거나 걸릴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물질 또는 물기 등을 제거하여 항상 미끄럽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한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비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조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이 운반대차에 많은 양의 식자재를 싣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운반대차에서 물건이 떨어져 발등을 찍힌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는 작업자의 실수로 가끔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고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운반대차에 너무 많은 양의 물건을 실었습니다. 둘째는 실은 물건을 고정하지 않았으며, 셋째, 무거운 물건은 낮은 곳에, 가벼운 물건은 높은 곳에 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를 당한 조리원도 여러분처럼 운반대차에 어떻게 식자재를 실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만 시간에 쫓겨서 실수한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그만 실수가 몸을 다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리한 높이로 과적재를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운반대차 이동 시 물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는 무거운 물품은 아래 부분에 적재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장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고 사례입니다. 2019년 10월 C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50대 여성 조리원이 무거운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인 요추 염좌가 발생한 사고 사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신체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으며, 더 심각한 원인은 불안전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중량을 들더라도 불안전한 자세로 드는 것은 신체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증상을 간과하여 적절한 초기 증상 관리를 하지 않아 발병을 예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인력 취급 시 중량물 권고 기준에 따른 중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둘째, 무거운 물건은 2인 1조 작업 또는 여러 사람이 나누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최대한 동선을 줄이고 운반대차 등 보조 설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올바른 들기 자세, 3N 물건을 가까이에서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다리 힘으로 드는 자세를 하거나 허리를 비트는 불안전한 작업 자세를 교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초기 징후 발생 시 통지 및 사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중량물, 5kg 이상일 경우 중량 및 무게 조심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럼 퀴즈를 통해 앞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식자재 검수를 마친 작업자가 채소를 전처리실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걸려 넘어진 사고입니다. 다음 중 넘어짐에 대한 예방 대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을 피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놓인 물건은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가벼운 물건은 보관대 위쪽에 보관한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물건을 보관할 경우에 가벼운 물건은 보관대 위쪽에, 무거운 물건은 보관대 아래쪽에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식자재 입고 및 검수 작업에 대한 교육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작업 내용을 보면 식자재가 입고되면 검수를 실시하고 인력 또는 운반 대차를 이용하여 식자재를 운반하고 저장 및 보관 순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식자재 입고 및 검수 작업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부딪힘, 떨어짐, 충돌 위험 등의 기계적 위험 요인, 중량물 취급과 몸균형 상실의 작업 특성 요인, 이동 통로와 한랭 작업의 작업 환경 요인입니다. 식자재 운반 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통로와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적재 물품의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적재는 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중량물 권고 기준을 따르고 운반대차 등 보조 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자재 입고 및 검수 작업에 있어서 사고 위험 요인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안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